부산시가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울산시와 부울경지역발전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초강력 경제동맹 출범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부산 진구 살림살이 규모가 7,460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6.91% 증가한 것으로 지역 환경 개선 사업과 출산아동 분야 관련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해운대구 반송일동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착공 예정인 센텀 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부산 진구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어떤 분야의 예산이 삭감됐고 새롭게 편성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도 부산 진구 살림살이 규모는 7,46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대비 6.91% 증가. 부산 진구 예산 규모로는 첫 7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눈에 띄는 예산은 옹벽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도심벽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체계적인 벽화거리 조성이 기대됩니다. 또 폐쇄되는 철길을 공원화하는 사업에도 예산 1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과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 확대를 위한 예산 4억 원가량이 확보됐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산모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 원,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축하금 3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출 예산 18억 4,630만 3천 원을 증액하고 41억 3,00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8억 9,590만 2천 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부산 진구의회는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수립 계획과 진행 사항 등의 보고를 부대 의견으로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연말 술자리 약속도 많으실 텐데 저체온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한랭질환 중 저체온증 환자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한랭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랭 질환자는 직전의 겨울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모두 300명으로 그중 9명이 숨졌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한랭 질환자는 31% 감소했고 숨진 사람은 29%로 더 많았습니다. 300명 가운데 남자는 71%, 여자는 29%로 남자가 더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이 81%, 실내나 집에서도 12.3% 발생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 시간대에 전체 환자의 42%가 집중됐습니다. 또 한랭 질환자 중 22%는 내원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한랭 질환 사망자 9명의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전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출 전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으시고 장갑이나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잘 착용해서 보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저체온증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19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3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으로 80세 이상이며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2명, 재택치료 중인 사람은 23,885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5%, 일반 병상 가동률은 36.5%입니다. 19일 부산시가 울산 경남 국토부와 불경 초강여권 동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울산시와 함께 불경 동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시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건설 등 부산의 수건과제 해결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새로운 공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 경찰청, 부산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4개 기관은 19일 부산 진구 양동초등학교에서 부산현 대통합 통학 환경 안전망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시와 교육청, 경찰청은 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녹색어머니 연합회는 캠페인, 교통지도 봉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해운대 하면 마린시티의 초고층 빌딩, 센텀시티 일대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해운대 일부 지역에서는 낙후된 주거 환경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해운대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반송 일동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의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서선은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반송 일동 어떤 곳이죠? 네,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1968년 동구 조방지구와 수정동 고지대 지역에 거주하던 5천 세대 이상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한 정책 이주지입니다. 1990년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지만 3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생활 인프라가 노후되다 보니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25년 전보다 이 지역의 인구수 57%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준공된 후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92%에 달합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이 도시가 활력을 잃는다는 의미일 텐데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이 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지난해부터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집 주변에는 작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애정을 키웠는데요. 내년부터는 눈에 띄는 마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 사업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 건가요? 이번 도시재생 사업은 해운대 반송일동을 살기 좋은 동네로 새로 고침한다는 것이 비전입니다. 스마트하게 우리 동네를 살리겠다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진행됩니다. 마중물 사업비로 이번에 100억 원을 확보했고 총 사업비는 164억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주민 복합 문화시설인 스마트 공유센터를 건립하고 노후주택과 열악한 환경의 골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공폐가를 활용해 쉼터와 주차장을 만들 계획인데요.
이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반송일동 도시재생사업의 큰 그림입니다. 주거 생활의 안정성 확보와 쾌적한 도행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고 또 과밀주택지에 마련되는 쉼터 등으로 마을의 공간 활력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 내년부터 센텀 2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반송 1동과 인접한 지역으로 센텀 2지구 개발과도 연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3곳이 추진 중입니다. 반송 2동과 반여 2, 3동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반송 1동인데요. 반송 2동은 오랜 시간 폐공가로 방치됐던 곳을 철거 후 정비 과정을 거쳐 주민 쉼터로 혹은 주민들의 손을 거쳐 작은 정원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반여동 역시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반여동 골목시장과 연계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건 결국 지속성일 텐데요.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주민들의 노력, 또 지자체의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겠죠. 해운대구의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센텀 2지구 개발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이 이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해운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차선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6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사를 대상으로 신규 인증기업 인증서 수여식과 선화주 상생협력 우수 사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는 선화주 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 운송에 기여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우수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되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2년 신규로 인증 자격을 획득한 6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선화주 상생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함께 열었습니다. 선화주 상생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CJ 대한통운이 수상했으며 HMM이 우수상, SM상선과 동원 노엑스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부산 진구의회가 부울경 메가시티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부울경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며 부울경 광역지자체장은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보다 메가시티 추진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의 안정적인 출범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라며 메가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초광역 경제동맹보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는 데 더 가치를 갖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되살리기 위해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설득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연합이 차질 없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라. 중구가 내년부터 지역 참전 유공자들에게 매월 3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중구민 중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 후유증 수당 대상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입니다. 지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 유공자 명단을 활용해 매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19일 오전 10시쯤 해운대구 중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2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지상에 있던 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